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사더라도 다른 게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 보면 내 판단이 잘못됐나? 아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게 내가 판단했을 때 옵사이드 있다. 네. 뭐 사시는 거야 뭐 그건 뭐 잘못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간 경우에 샀을 때는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나? 거기에 내 감정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안 돼요. 대부분 감정이 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투자계의 염색체, 투자계의 염스트라다무스, 투자계의 연마의 염불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투자고엔 좋은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요. 다른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영혼이 없어요. 두 번째 코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 내 종목을 살려줘인데 이 섹터별 종목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태조이방원 유명했죠? 태조이방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태양광이 요즘에 좀 약간 쉬어가죠. 네. 근데 그 이유가 일단 많이 올라서 그렇죠. 사실 뭐 올해 이렇게 시장 안 좋은데도 태양광 기업들 중에 뭐 두세 배씩 오른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이 오히려 좀 반등할 때는 조금 부진한 거 그러니까 지수랑 약간 역행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한 차례 좀 흔들렸던 게 혹시 민주당이 좀 질까봐 미국에 친환경 정당이잖아요. 예. 근데 그래도 좀 주가가 이 선거 끝나고는 좀 보고는 했어요. 그 전에 좀 빠졌다가 네. 왜냐면 이제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을 했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좀 분위기 좀 살아나는데 다만 이제 어차피 IRA 법안이 뭐 그대로 유지될 거고 네. 뭐 미국에서 태양광 투자도 지금 많이 하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 자체는 변하지 않고요. 또 거기다가 중국이 태양광 시장을 정말 꽉 잡고 있습니다. 야. 전 세계에서 오. 거의 대부분의 밸류 체인의 80% 이상이 다 중국 거예요. 오. 사실상.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도 좀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싶어 하니까 그 대안이 이제 뭐 우리나라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네. 중국을 좀 대체할 수 있거든요. 뭐 어차피 기술력이라는 게 네. 사실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오.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또 우리 한국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좀 기술력도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솔루션이요. 예, 우리나라의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 뭐 좀 주가 면에서는 좀 최근에 재미없지만 네. 뭐 주가만 그런 거지 뭐 장기적으로 펀더멘털에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네.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이번에 3분기도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그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예. 태양광 쪽이 대부분 다 실적들이 괜찮게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하게 다 잘 나왔어요. 업황이나 이런 분위기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꺾이지 않았다. 네, 다만 이제 사람들이 열광하던 분위기는 조금 약간 왜냐하면 요즘에 갑자기 카카오페이나 이 못난이들이 막 엄청 오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사람들이 이제 등한시대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올해는 좀 잘났는데 네. 뭐 여기서 더 잘날까? 아하. 약간 이제 이런 심리. 그래서 이제 약간 옮겨가는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재미는 없다. 이렇게 좀, 예. 지금 그럼 태양광 관련된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해주신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 다른 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나요? 하나솔루션하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주로 또 미국 쪽에 많이 수출도 하고 있고 둘 다 비슷해요. 그리고 둘 다 하는 게 뭐냐면 OCI가 태양광의 태양전지라 그러죠. 네. 우리 뭐 아파트 같은데 이렇게 태양전지 같은 거 설치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에 이제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만들고 하나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 그 태양전지 판을 직접 만들어요. 요게 이제 주력인 회사들이라서 하는 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약간 다른 거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거의 순수하게 이제 태양광 위주로 하는데 하나솔루션은 섞여 있어요. 반은 석유화. 원래 석유화입니다. 옛날에 하나 케미칼이었어요. 근데 이름을 바꿨는데 그리고 나머지 반이 태양광이에요. 근데 하나솔루션이 자회사 하나 큐셀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뭔가 태양광 느낌이 나는데. 거기가 완전 태양광 회사죠. 그 회사 자회사인데 이 회사를 100% 갖고 있어요, 지분을.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자회사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들 시키는 거구나. 네, 근데 이제 지분이 100%니까 그대로 하나솔루션이 그냥 편입이 돼 있으니까 순수한 업체는 아니지만 태양광 절반, 석유화학 절반이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하시는 분들은 현대에너지솔루션 더 좋아하죠. 이게 순수 업체다 보니까 이게 훨씬 변동성도 크고 다만 이제 하나솔루션이 시총이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좀 큰 편이긴 한데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큐셀하고 석유화학 쪽을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지금 한 가지 리스크가요. 석유화학이 너무 안 좋아요. 아시겠지만 석유화학 경기가 정말 뭐 롯데케미칼 막 적자 보고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약간 점수를 좀 갉아먹지만 그러나 하나큐셀이 미국에서 주택용 태양광 있죠. 미국 1등하는 회사예요. 미국에서도. 경쟁력이 있어요 되게.
그래서 그런 이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해 굉장히 좀 좋았다. 아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어쨌든 뭐 저는 두 기업 다 괜찮다. 괜찮다. 예, 근데 그렇게 그 좀 차이가 꽤 큰 것 같은데요. 왜요? 느낌 들어보면 다른 기업들도 그랬잖아요. 요렇게 하다가 분할을 한다거나 이런 이슈들이 혹시나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안 혹시나 할 거예요. 뭐 아니 하나솔루션 최대 주주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럼 김승현 회장님이 네. 욕이란 욕은 다 먹을 텐데요. 글쎄요. 예, 그분들이 그래서 아마 저는 안 할 안 할 거다. 예, 안 하길 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아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진짜요. 불현듯 들어서 큰일 납니다. 예, 아마 그거 그런 이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나요. 큰일 나는데 아니,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요, 우리나라 시장 또 충격 또 받아요. 그렇겠죠. 아니 왜냐면 하나솔루션 작은 기업이 아니에요. 일반 잠깐 좀 말씀 중소기업하고는 진짜 달라요. 어. 이런 시총이 큰 기업이 갑자기 또 그런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치 그럴 일이 난리가 나요. 있지는 않겠지만 예. 갑자기 그리고 불현듯- 최근에는 또 이렇게 물적 분할이나 네. 이런 거 하려고 했다가 취소한 기업들이 나왔어요. 몇 번. 왜냐면 네. 워낙 너무 여론이 여론이 안 안 좋으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않겠죠. 네, 네. 않겠죠. 네, 안 하려고 믿어보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조선 분야 가보겠습니다. 조선 분야, 요즘에 어떤가요, 시장? 조선 재미없어요. 태조 이방원 중에서 조선주도 올해 진짜 좋았어요. 많이 좋았죠. 좀 핫했죠. 네. 근데 요즘에 왜 못 가냐면 첫 번째가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네. 천연가스 가격이 오를 때 왜 좋냐면 LNG 선을 만들잖아요. 예. LNG 선이 근데 유럽이 전쟁 나가지고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입을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파이프로. 줄이죠. 네. 그 대체제로 만든 게 이제 배로 미국에서 배로 실어오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도 엄청 올라가기도 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천연가스나 이런 가격이 올라가면 뭐 운임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엔 배 발주도 많이 늘어나거든요. 사람들 심리가 그렇죠. 이거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하니까 일단은 천연가스 LNG와 관련된 기업도 모멘텀이 꺾이는 거 아닐까? 막연하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멘텀이 한번 좀 소진이 됐고 네. 좀 두 번째가 LNG 선을 올해 엄청나게 수주했어요. 진짜 많이 어마어마했어요. 네, 네. 진짜 그냥 역대급인데 그 이유가 카타르가 천연가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발주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거 카타르 나라에서 예정이 하겠다. 돼 있었어요. 이 정도 하겠다고. 예약했죠? 한 예. 2년 전인가. 근데 이제 영원히 발주할 수는 없어요. 그죠? 영원히 배로 어떻게 계속 네. 만들겠어요. 올해 이제 발주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제 앞으로 내년에는 없네. 이제 주는 거죠. 이게 진짜 조선은 희한해요. 발주가 막 나오면 그게 다 바로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아니에요. 또 기다려봐야 2년에, 된다 네. 이래놓고는 지금 와서는 이제 발주 끝났다. 내년은 없다 이러면 그래서 도대체 조선주는 언제?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발주하기 전에 미리 움직여요. 주가라는 게 발주가 나오고 이게 꾸준히 이어지면 돼요. 가장 주력인 LNG가 발주가 가격이. 꺾였고 또 한 가지가 컨테이너선도 주력인데 네. 비싸죠. 근데 컨테이너선 요새 발주 안 합니다. 지금 컨테이너선 공급 강이에요. 그래요? 운임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운임이 정말 장난 아니게 한 몇십 주 연속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주 단위로 떨어져요. 어쨌든 간에 컨테이너선이 그동안 뭐 부족했다 막 네. 이래가지고 한번 운임 지수가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그래서 HMM이 코로나, 역대급 네. 동이고 근데 이제는 좀 공급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주들이 발주 안 해요. 또 그리고 작년에 발주 많이 했어요. 컨테이너선은 작년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되잖아요. 네. 이제는 건조된 것들이 나갑니다.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늘어나는데 발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발주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럼 또 끝인가요? 조선주는 그래서 또? 조선주가 좀 안 좋고 그럼 네. 조선주의 희망이 지금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예요? 이제는 그래도 좀 희망이 두 개나 있어요? 탱커선, 원유 운반선이 있습니다. 아. 원유 운반선은 발주가 거의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원유 운반선 발주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게 원유 가격 상한제라 그래가지고 이제 러시아산 네. 원유를 끊으면 다른 데서 대체해야 되거든요. 네.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내년에 원유 운반선 좀 늘지 않을까? 음. 요게 하나 있고 그 늘지 다음에 않을까? 네. 그리고 해양 플랜트 이거 아. 되게 안 좋았잖아요. 해양 네. 플랜트도. 근데 해양 플랜트는 플랜트 왜? 쪽도 좀 괜찮지 않을까? 요런 좀 얘기들이 있어요. 해양 플랜트가 뭐냐면 이제 원유 시추선도 있는데 그거 말고 LNG 선 운반선은 발주가 많이 됐는데 네. LNG 운반선에서 LNG를 터미널에다가 기화해 가지고요 육지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터미널에서 육지에서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배에서 할 수가 있어요. 배로 개조해 가지고 네네네. 그게 이제 FSRU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중고 선박을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해양 플랜트거든요. 예. 이제 그런 쪽은 좀 나올 수 있다. 이게 근데 이제 그러니까, 네. 근데 LNG나 컨테이너선에 비할 바는 아니죠. 사실은. 음. 그래서 확실히 좀 조선업종은 이 수주 모멘텀은 좀 떨어진다. 대신에
내년에 일부 애널리스트 분들이 조선주를 좋게 보신 분들이 계세요. 네. 왜? 왜요?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 어. 왜냐면 그동안 적자 봤잖아요. 잔금 들어오고 네, 중도금 이제 내년부터 들어오고 왜냐면 비싼 배 수주한 게 내년에 잡혀요 다. 내년부터. 아, 참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이제 숫자가 들어온다. 이런 또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되게. 그러니까 조선은 발주가 많이 들어와서 왜 주가 근데 안 올라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발주가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막상 또 실적 실적 좋으면 좋으면 이제 발주가 안 돼. 이게 뭐야 그럼 언제 올라가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업종은 맞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할 게 희망이 두 개나 있다고는 하니까 근데 지금은 주가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또. 네. 그래서 지금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만 좀 이제 이런 수주 모멘텀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나온다. 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과 뭐 이제 앞으로의 전망은 좀 알아둬야 되는 거니까요. 자, 이제 2차 전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상승세산 2차 전지 상승 계속될까? 저는 2차 전지는 네.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오, 너무 다들 좋게 보셔가지고. 실제보다 아니, 더 나쁘게 보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2차 전지를 지금. 네, IRA 최대 수혜주죠. 예. 거기다 사이클도 없어요. 그 계속 사이클이 어디 있어요? 네. 그냥 계속 투자하는데 이제 전기차 이제 시작인데 네. 사실은 2025년 30년까지 그쵸. 계속 증가하는 사이클이잖아요. 2025년까지가 이제 피크거든요. 그때까지 증설을 엄청나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공장 짓고 있잖아요. 특히 네. 미국 쪽에. 근데 이 IRA 법안 때문에 이제 중국도 못 들어와요. 네. 미국에. 그럼 우리나라 동무대죠 거의. 그러니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죠 사실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런데 왜 이 그래서 LG엔솔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정도면 충분히 오른 거다? 35만 원에서 60만 원 왔는데 거의 더블 올라왔거든요. 지금 시총이 140조. 네. PER이 100배가 거의 넘어가는 상황이고. 음.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네. 주식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사야 돼요. 아유. 알죠. 당연한 거예요. 알죠. 근데 누구나 좋으면 비싸져요. 음. 작년에 메타버스도 그랬고 아시잖아요. NFT로 위메이드가 얼마나 돈 많이 벌었어요. 그때만 해도 더 갈 줄 알았죠. 그렇죠. 10배 올랐고 네. 비싸게 산 것들. 또 우리 그 코로나 이후로 BBIG 카카오 작년에 안 좋았습니까? 17만 원 갈 때. 다 흥분했죠. 카카오의 시대다.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카카오냐 네이버냐 막 이러고. 예, 그때는 사이클도 없고 너무 좋은 얘기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기업들이 3분의 1 토막씩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2차 전지 분명히 달라요.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건 좋은 게 가격에 반영되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2차 전지는 다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투자는 지금은 바람직하진 않다. 좋은 건 이미 이미 다 늦었다. 반영돼 있다. 늦었다. 예, 이런 거죠. 제일 좋은 건요. 좋아질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네. 지금은 안 좋은데 안 좋으니까 쌀 거 아니에요. 예. 내년에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좋아질 것 같은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주가 엄청 사거든요. 그런 것도 잃을 것도 없고. 네.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쪽에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좋게 봤던 게 2차 전지 쪽에서 2차 전지 쪽에서는 광물 회사들. 광물 회사들. 그 대표적인 게 포스코홀딩스 같은 거. 음. 리튬 사업 하거든요. 네네. 그 회사가. 그 다음에 이제 고려아연도 마찬가지로 네. 2차 전지 광물 쪽 같은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음. 이 기업들이요. 본업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본업은 뭐 철강, 네. 기술금속이니까 업황이 안 좋아요. 그런데 주가가 되게 안 좋아요. 아시겠지만 포스코는 그 사고까지 나가지고. 아유, 예. 근데 안 좋은데 어차피 그건 다 극복할 이슈고 배당 1년에 6% 주고요. 철강으로 1년에 2조는 벌어요. 아무리 안 꾸준히 좋아도. 아무리 안 좋아도 이건. 근데 여기에 리튬 붙어가지고 한 두 달 전에 주가 22만 원 했거든요. 네. 오늘 얼마까지 온 줄 아세요? 얼마요? 29만 5천 원. 그런 거 좀 미리 알려달라고요. 아니 저는 많이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여기서. 저는 여기 이제 오랜만에 나와서 아니 그러니까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이제 네. 와서 포스코 사서 뭐 하겠어요. 아, 이미 벌써 한 30, 40% 올랐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꼭 한번 계속 고민을 해보세요. 그런 기업이 또 있을까? 그러니까 요즘에 또 그런 기업 중에 대표적인 게 자동차잖아요. 완성차가 엄청 빠졌잖아요. 빠졌다가 올랐다고. 조금 올랐죠. 예, 아, 그러니까 그럼- 남들이 다 좋다고 이미 올라간 기업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만 쳐다보거든요. 그게 애매한 게 뭐냐면 내가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사더라도 다른 게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 보면 내 판단이 잘못됐나? 아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게 내가 판단했을 때 업사이드 있다. 네. 뭐 사시는 거야 뭐 그건 뭐 잘못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간 경우에 샀을 때는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나? 거기에 내 감정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안 돼요. 대부분 감정이 네, 부족하죠. 실수할 건데 바닥에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은 일단 실수할 가능성이 낮아요. 일단 주가 자체가 어차피 싸니까, 바닥이니까. 예, 싸니까 대신에 이제 그것도 분석은 해야죠, 당연히. 하방 리스크도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네. 이럴 확률이 좀 낮은데 만약에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시장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가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걸 못 기다려요. 그죠. 대부분 못 해요. 그게 뭐 한 달, 두 달도 길게라고 생각하는데 몇 년이 네.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이제 방송 나가서 얘기할 때 뭐 2차 전지 좋은 얘기 누가 못 하겠어요. 다 해요. 네. 근데 투자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지금은 어. 이미 밸류에이션이 목에 찼다. 음흠. 8월 달에도 이제 그때 한참 태조이병 유행할 때도 네네. 저는 뭐 원전 방사는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한다. 아.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전민기 팀장님한테. 네네. 왜냐면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비싸다. 어. 예. 그러니까 좀 비슷한 거예요. 2차 전지가 나빠서는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라 충분히 좋은 걸 너무 많이 반영이 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왜 그거야? 그러면 이제 굳이 2차 전지 우리가 본다면 네. 2차 전지도 아까 제가 광물 쪽은 안 갔다 그랬는데 네. 이제 요즘에 얘네도 올랐잖아요. 네. 그럼 2차 전지 중에서 좀 그나마 그러면 안 간 거 중에서는 좀 장비 회사들. 장비 회사요? 2차 전지도 이제 미국이 투자 왕창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그러면 공장 지을 때 장비 안 들어갑니까? 아 공장 지을 때 장비. 장비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 그럼 장비는 사실 소재나 이거에 비해서 되게 못 갔거든요. 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2차 전지 쪽에서도 장비주 중에도 또 올라간 게 있어요. 근데 못 오른 것도 있으니까 네. 한번 여러분들이 구글 같은데 이렇게 검색해 보면 2차 전지 장비 그 리포트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상대적으로 업종 좋은데 좀 못 오른 못 가는 기업들도 것들. 예, 한번 좀 찾아볼 만하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장비도 있고 아니면 소재만 가다 보니까 그 아. 부품 같은 거 있죠. 배터리 보면요, 배터리 뚜껑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네. 부품이라 그러죠. 예.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방산 질문 드릴게요. 방산은 그냥 나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방산주 오늘 폭락했죠. 오늘요? 완전히 폭락했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제 전쟁이 끝날 것 같은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아. 왜냐면 지금 요즘에 우크라이나가 무슨 어디 헤르손인가요? 거기 뭐 다시 탈환했다. 8개월 만에 탈환했다고 그리고 전황이 더 악화되지가 않잖아요. 뭐 이제 더 전쟁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예. 지금 이 분위기면 언젠가 끝나가요. 뭐 휴전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고조되는 분위기는 네, 아니고 아니고 좀 점점 이제 전쟁이 좀 사그라들고 종식돼가는 있는, 네. 분위기로는 가니까 그럼 당연히 일단 방산주는 모멘텀이 꺾이죠. 어... 그리고 올해 이제 정점은 그거였어. 폴란드 네. 이제 수주 받았을 네. 때. 네. 근데 저는 방산주가 그때 이제 수주 받았을 때도 언론도 그렇고 증권사 리포트 좋은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올라갔는데 왜 방산주를 대부분 이렇게 구조적으로 좋게 보냐면 이 논리예요. 폴란드가 끝이 아니다. 이렇게 전쟁 났는데 대만도 위험하고 네, 네. 지금 전 세계가 중국, 위험해요. 네, 네. 예. 그러면 투자 많이 들어갈 거 아니냐. 예. 아 그건 인정해요. 근데 우리나라 무기가 들어간다는 보장을 못 해요. 구매를 했죠. 일단 됐고. 근데 폴란드도 구매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뭐 금융 지원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무기 사는 게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폴란드가 가난한 나라잖아요. 네. 뭐 자산 나라는 아니죠, 우리나라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금융 지원 같은 거 해줄 수도 있거든요. 뭐 수익성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거기에 대한 좀 조사도 한번 해봐야 되고 폴란드 말고도 수주를 어디서 따낼지 호주 장갑차 사업인가요? 뭐 그런 네네. 것도 있는데 독일과 경쟁을 해요. 음. 이기면 좋죠. 또 지면. 이거는 지면은 아예 없는 거죠. 요만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예측하기가 되게 좀 어려워요. 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또 미국이라는 엄청난 또 강대국이 있잖아요. 네. 무기 수출하는. 폴란드 그 이슈로 너무 좀 그때 좀 오버스팅을 했죠. 아. 예, 그리고 올해 너무 좋았어요. 주가 퍼포먼스가. 네.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 또 무기 수출 내년에 또 가능하고 분위기는 분명히 옛날보다 확실히 좋아요. 옛날에는 거의 내수잖아요. 네. 해외로 늘어난 건 좋은데 올해는 좀 이미 좀 어느 정도 했다. 주가도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좀 당분간은 모멘텀 그대로 좀 재미없을 수밖에 없지 않나. 전반적으로 다 요약하자면 단물 빠졌다라는 느낌이. 그리고 태조 이방원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저는 태양광하고 2차 전지예요. 태양광하고 앞으로도 2차 계속 전지. 좋을 건. 예, 아. 방향성이 명확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원자력도 단물 빠졌다. 단물 빠졌다기보다는 어렵다. 어렵다. 개인 투자자들이 원자력 투자한다고 하면 저는 좀 말려요. 왜냐하면 원전 수주 할 줄 안 할지 몰라요. 폴란드 하나 수주했죠. 네. 수주한 것도 아니에요. 합정 의향서만 체결한 거예요. 그건 구속력은
없어요. 그냥 MOU 같은. 네, MOU 같은 건데 MOU보다도 좀 구성력이 더 약하죠, 네. 사실은. 근데 이제 폴란드 거기 부총리가요. 예.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거 구성력 있는 정도다. 이제 좀 약간 얘기를 잘해줬어요. 네. 거의 한국이랑 할 거다. 근데 수주 계약은 아니에요, 아직.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실제 이거보다 더 큰 사업이 있거든요. 폴란드가 2개로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한수원하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랑 네. 그다음 프랑스의 EDF라고 네. 3개 회사가 경합을 했는데 미국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게 그게 좀 안타까웠죠. 우리나라가 좀 가져갔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 미국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도요, 뭐 사우디도 있고 저기 체코도 있고 많아요. 네. 거기서 계속 얘네들하고 부딪힐 거예요. 경쟁은 해야 되는데. 누가 이길지 몰라요. 아.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하면 좋지만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못 맞춰요, 그거는.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네. 이제 경쟁하고 있는 단계라서. 그러니까 보세요. 2차 전지랑 태양광은 어때요? 맞추기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방향성이 네, 나왔잖아요. 아니 누구든 다 태양광 해요. 네네. 2차 전지.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이 중국을 배제하다 보니까 미국에 들어가죠. 갈 수 있는. 이거는 우리가 뭐 홀짝 게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근데 방산하고 제가 원전이 왜 어렵다고 하냐면 이건 홀짝 게임 같은 거예요. 맞춰야 돼요, 일단. 방향성은 있지만 여기에 이걸 맞춰야 돼요. 우리나라가 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밸류 계산이 어려운 게 방산은 밸류 계산이 돼요. 네. 돈은 버니까. 그나마. 근데 원전은 만드는데 아시죠? 보통 10년 걸려요. 그러니 배나 아니, 뭐 이거나 배보다 더 하네요. 일단은 만약에 폴란드에서 방산을 해요. 예. 5년 걸려요. 이 부지 선정하고 거기다 설계까지 하고 일단 거기 또 주민들 설득해야 되잖아요. 제가 폴란드까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민 설득하는데 몇 년 걸려요. 몇십 년 걸릴 수도 있죠. 그게 기본 5년이고요. 짓는데 한 몇 년 또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수주로 잡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숫자로 찍히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오래 걸려. 저는 굳이 이렇게 좀 예측이 어려운데 원전주 좋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친원전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독일 방향성이야 다 인정하죠. 근데 실제 숫자로 잡히는 게 저로서는 계산이 안 돼요. 저는 계산 안 되는 거는 투자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전은 기대감이 없어져서 확 지금 요즘에 빠졌어요. 빠져서 남들 거들떠 안 볼 때 오히려 들어가고 그리고 뭔가 야 이거 수주 얘기 또 나올 것 같아. 뭐 기대감 생겨요. 그럼 기사가 이렇게 나오죠. 간질간질 올라갈 때. 올라가요. 그럼 그럴 때 남보다 미리 좀 축복 털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레이딩을 하셔야지 이거 가지고 나는 몇십 배 벌 거야. 막 2차 전지처럼 자체가 안 맞아요. 이 접근 방향 자체가. 그거를 꼭 구분하셔야 될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어쨌든 태조이방원 5가지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그 특성에 따라서도 네.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아주 판이하게 갈라질 네. 수가 있네요. 자, 알겠습니다. 또 2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재미있는 투자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희는 3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